퇴근 후 집에 돌아가는 길, 무심코 하늘을 올려다보면 밝게 하늘을 빛내고 있는 달을 볼 수 있습니다. 신비로운 느낌까지 주는 달은 항상 인류의 궁금증을 유발시켰죠. 덕분에 방아를 찢는 토끼와 같은 전설도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매일 저녁만 되면 볼 수 있는 달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달은 인류에게 항상 신비로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게 되었죠. 과학자들은 지구에서만 관찰하던 달을 탐사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 시기에 달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던 나라는 강대국인 소련과 미국이었는데 소련이 먼저 탐사선을 보내게 되었죠. 1966년 2월 3일 소련의 루나 9호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우주의 다른 천체에 연착륙한 탐사선이라는 명예로운 타이틀을 거머쥐게 됩니다. 안전하게 달에 착륙한 루나 9호는 달 표면 사진을 자세히 찍어 지구로 전송했죠. 동시에 달 표면이 딱딱하다는 것을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루나 9호가 보내온 사진을 보면 달 표면에는 먼지가 보이지 않고 요철이 심했으며 돌 모양의 물체가 여기저기 산재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단한 성과를 올린 루나 9호는 안타깝게도 사흘 만에 통신이 끊기게 되며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후 1969년 7월 16일 미국에서 유인 우주선 아폴로 11호를 보내며 인류 최초로 달의 발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이것은 한 인간에게는 작은 한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거대한 도약이다 라는 말을 남긴 닐 암스트롱입니다. 이어 버즈 올드린도 달에 내려 약 2시간 30분 동안 달 표면을 탐사하며 22kg의 암석과 토양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이후 미국 국기를 세우기도 하며 달의 환경을 연구했습니다. 아폴로 11호는 총 8일간의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고 1969년 7월 24일 무사히 지구로 귀환했습니다. 그들이 채취한 샘플들은 과학 연구에 큰 기여를 하며 현재도 귀중하게 보관되고 있죠. 여담으로 당시 닐 암스트롱이 남긴 발자국은 아직까지 달에 남아 있습니다. 달에는 대기가 없어 바람이 불지 않기 때문이죠. 달의 탄생 가설은 여러 가지 존재하지만 그중 유력한 2개의 가설을 말하자면 첫 번째는 공동 형성 가설입니다. 약 138억 년 전 빅뱅이 발생하며 수소와 헬륨, 다른 무거운 원소들을 방출하며 우주먼지들과 뒤섞여 거대한 태양성운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근처 초신성의 충격파의 여파로 성운은 수축하기 시작하며 회전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했죠. 이로 인해 각 운동량과 중력이 증가하게 되고 회전축 기준, 수직으로 납작해지며 원시 행성계의 원반을 이루게 됩니다. 성운의 중심부는 빠르게 압축되며 강한 열이 생성되었고 이로 인해 핵융합이 시작되었죠. 이후 연소되면서 만들어진 것이 태양입니다. 성운의 외곽부 또한 많은 움직임이 있었는데 비교적 큰 우주먼지와 잔해들은 서로 뒤엉키면서 행성을 만들어냅니다. 이때 다른 행성들과 같이 달도 탄생했다는 가설입니다. 하지만 달의 암석 연대 측정 결과 태양계가 형성된 지 약 3천만 년 이후 형성된 것으로 보아 공동 형성 가설의 가능성은 비교적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거대 충동 가설입니다. 현재 가장 유력한 가설인데 약 45억 년 전 지구가 탄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 화성 정도의 크기를 가진 행성 테이아가 지구와 충돌하면서 달이 형성되었다는 가설입니다. 이 충돌로 인해 합쳐진 것이 지금의 지구이고 그 일부가 우주로 튕겨져 나가 지구 주위의 궤도를 돌면서 점차 뭉쳐진 것이 달이죠. 조금 더 자세히 말하자면 충돌 당시 발생한 거대 에너지가 수백만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두 천체의 물질을 녹여 액체 상태로 만들었고 이것들이 지구 근처를 돌다가 서서히 식어 고취화된 것이 현재 달이라는 가설이죠. 그렇다면 왜 거대 충돌 가설이 제일 유력한 가설일까? 인류는 여러 번의 달 탐사를 통해 달의 암석과 토양 샘플을 지구로 가져오게 되었는데 이것을 자세히 연구하자 달의 구성 물질이 지구의 멘틀과
같은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게다가 달과 지구의 산소 동위 원소 비율이 거의 동일하다는 증거도 이 가설을 뒷받침해주고 있죠. 우리는 매일 밤 달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달이 사라진다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날까? 우선 조수가 거의 사라지게 되며 바다의 순환이 막히게 될 겁니다. 물론 태양도 조수에 영향을 미치지만 달이 주는 중력의 힘은 2배 이상이기 때문에 굉장한 변화를 가져오겠죠. 물이 빠진 조간대에 생활하던 생물은 지구에서 사라지게 되며 엄청난 생태계의 붕괴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게다가 조수는 바다의 열 조절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 지구의 온도와 기후 또한 급격히 바뀌게 되겠죠. 두 번째로 지구의 생태계가 무너지게 될 겁니다. 많은 생물들이 달에 의존하며 살고 있는데 예를 들면 달빛을 여행의 신호로 삼는 조류라던가 야행성 동물들에게 빛을 제공해 활동에 조금 더 유리하게 만들어주는데 이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되겠죠. 심지어는 지구의 자전축 기울기가 변화하며 극단적인 기후변화가 찾아오게 되고 사계절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한마디로 달이 사라지게 된다면 지구는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곳으로 변모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재밌는 점은 실제로 달과 지구는 매년 3.8cm씩 멀어지고 있습니다. 약 수백만 년 뒤에는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가 꽤나 멀어진다는 말이죠. 여기서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달이 매년 멀어지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1969년 7월 아폴로 11호가 달에 도착한 뒤 그들이 받은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가 바로 달에 거울을 설치하는 것이었죠. 이 거울과 빛을 통해 우리는 지구와 달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지구에서 달에 설치된 거울로 빛을 쏘게 되면 반사된 빛은 빛을 쏘아보는 곳으로 되돌아오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미 빛의 속도를 알고 있으니까 빛이 되돌아온 시간을 계산해보면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덕분에 매년 지구와 달이 3.8cm씩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달은 인류는 물론 모든 생명체에게 굉장히 소중한 친구입니다. 우리의 밤을 비춰주며 바다의 순환을 도와 생태계를 조화롭게 유지시키죠. 달은 지구의 균형을 잡아주는 친구입니다. 우리가 매일 밤 보는 달이 우리의 생명줄인 셈이죠. 우주 좋아.